자, 이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일 오후 7시 반쯤에 의붓어머니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던 9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어서 119에 실려갔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의붓어머니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냈는데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아이가 어제 저녁 6시 반쯤에 숨을 거뒀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학대로 인해서 숨진 아동이 102명이에요. 한 해 평균에 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수치면 저희가 볼 때는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엔. 단순히 객관적인 수치도 뭐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동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 학대의 숫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동 학대에서의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것인데 이 친부모에 의한 부분이 그렇게 많고요.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의 비율은 3% 미만으로 아주 적은 상황인데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숫자가 이렇게 높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의붓 어머니라든지 의부에 의한 학대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군요. 예. 지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통계를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8% 정도예요. 10건 중에 8건인데 역설적으로 이 학대를 받은 아동의 86%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집에 살게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당히 이게 그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그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응급 조치로 경찰이나 전문 보호기관에서 자녀를 아동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임시로 분리시켜 놓을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보호는 그 친부모 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직권으로 경찰관이라든지 아동 보호기관이 분리를 할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경찰과 전문 보호기관 전문가들이 응급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응급 조치에 뭐 상해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아동 학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급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자녀 아동을 분리시키는 그 부분은 법적인 판단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부분이 경찰이나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분리 조치를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도 굉장히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재 인력과 예산상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현실적인 대안은 뭐 없을까요? 현재 아동 학대 건수가 24,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62곳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또 단순히 기관 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보호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육 가정 이런 것들을 늘려가지고 다른 가정에서 사회가 보호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한 처벌 수위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3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집행유예가 3명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 1명,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년 이하 징역이 37%에 달했어요.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좀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동 치사도 살인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살인에 대한 처벌이 성인 살인 처벌 비율과 처벌 수준과 비교한다면은 아동 학대로 인한 치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아동 학대로 인한 치사에 대한 처벌이 좀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엄중한 처벌은 학대 자체가 매우 엄중한,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잔혹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그것 하나만으로도 처벌 강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그만큼 이제
그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아이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 가해자죠. 지금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을 지금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살인죄 검토도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 살인죄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그 국가나 형사사법기관의 의지로 해서 의지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한남대 경찰학과 이창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